본 컨텐츠는 제작일 기준으로 나무위키 혹은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의 입장이나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태피디아의 김완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곧 다가올 설날, 이 설날에 있을 여러분의 세뱃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세뱃돈을 주는 입장인데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1. 개요. 설날에 아이들이 집안 어른에게 세배하고 받는 돈. 한국의 설 명절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풍습이다. 2. 역사. 20세기 중반 이전에 소년기를 보내신 어르신들은 한때 세뱃돈 대신 세배의 대가로 과일이나 다른 음식을 받기도 했다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세배를 하면 높은 확률로 돈을 받게 된다. 액수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1960년대에는 10원 정도 받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가 상승하고 고액권 지폐들이 늘어나며 세뱃돈 액수가 100원, 500원으로 늘어났고 1982년에 500원이 동전으로만 발행돼서 1000원이나 5000원권을 세뱃돈으로 받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만원권 지폐를 세뱃돈으로 받게 됐다. 2000년대 들어선 5만원권이 생기면서 액수가 크게 늘었다. 사실 세배란 즉 어르신이 무사히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은 것을 기념하여 문안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친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께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때 이웃집 사람들이 어르신께 인사 올린다고 찾아온 것을 빈손으로 보내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조금씩 쥐어준 것이 세뱃돈의 기원이다. 이 기원을 생각해보면 조부모님이 성인인 부모님께 세뱃돈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3. 특징. 세뱃돈은 신권 아니면 적어도 깨끗한 돈으로 주는 풍습이 있다. 접혀도 접이식 지갑에 들어가서 한번 곱게 접힌 정도. 아무래도 새해 첫날 받는 돈이니 부정 타지 말고 좋게 쓰라는 의미를 담아서 주기 때문인 듯하다. 실제 설날 전에는 은행의 신권 교환 비율이 높다. 하지만 받는 애들은 액수밖에 관심이 없지 정말 꾸깃꾸깃한 돈을 주시는 경우에는 없는 형편에 세뱃돈 줘야 한다고 챙겨주신 거니까 고맙게 받아야 한다. 이것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각종 불량식품이나 간식을 한아름 들고 돌아다니는 어린이들이 그득해진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꽤 소소한 대목, 물론 간식에만 그치지 않고 장난감, 게임 구매나 각종 서비스 이용 등 어린이 한정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물론 부모님께 뜯기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서 말이다. 4.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집안마다 다르다. 옛날 차례상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아직 사회에 들어서 독립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거나 20세 미만 이하의 미성년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화표로 주다 보니 나이 제한 없이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것 때문에 해당 학렬 중 맞이인 사람의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대학 다 졸업하고 취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학렬이 제일 막내 학렬이라는 이유로 세뱃돈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돈을 주며 어떤 가정집은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는데 보통 고등학생 이상이면 10만 원 이상은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세뱃돈을 주는가에 대한 답은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것과 가족과의 인연을 끊지 않고서는 대부분 평생 동안 받는 것보다 주는 돈이 많다는 것이다. 5. 받는 입장. 아이들에겐 꿈과 희망이요, 빛과 소금, 용돈 그 이상의 의미며 요즘엔 아이들에게도 세뱃돈의 황금기가 있다. 주로 진학할 때 세뱃돈은 프리미엄이 붙는데 보통 피크를 고1 때로 본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고등학교에 가면 힘들어질 거고 학비도 들 테니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 교복값이니 뭐니 이러시면서 교복 차려입을 하고 간혹가다 몇십만 원씩 쥐어주시는 어르신도 간혹 있다. 물론 가족이 모여있을 경우에는 과시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놓고 주지도 않고 뒤에서 주곤 한다. 대개 형제간에 크든 작든 액수 차이가 발생한다. 대부분 나이를 기준으로 맞이에게 더 큰 액수의 세뱃돈을 쥐어주고 둘째, 셋째로 갈수록 액수가 줄어드는 방식. 맞이에게 세뱃돈을 더 많이 주는 경우 나이가 찰수록 세뱃돈으로 받는 액수가 커진다. 남녀 차별이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자기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질투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받는 돈이 나중에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받는 세뱃돈 액수가 된다. 아이들끼리 경쟁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나 10여만 원 넘게 받았다. 세배를 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줘.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가 얽히는데 농담 삼아서 어릴 때부터 황금 만능주의를 싹 틔우는 안 좋은 만악의 근원이자 주범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어른들의 교육과 지도가 잘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경제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뱃돈이다. 어르신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세뱃돈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 허나 그 어르신의 밑에 자제분이 많다면 오히려 세뱃돈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친가 3명이 5만 원씩, 외가 8명이 5천 원에서 만 원씩 줄 때 그 허탈감은 겪어봐야 한다. 실제 조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사실 부모님이 용돈하시라고 드린 돈이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인 경우도 많다. 간혹 세뱃돈의 액수는 뻔하니 기분이라도 내라, 이런 차원에서 모두 1,000원짜리로 하사하시오, 무슨 목돈처럼 잔뜩 줄 수 있는 손맛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잘 사는 집은 수표로 주기도 한다. 수표라고 들으면 좋지만 수표 사용 시에는 이서가 필수고 미성년자의 이서를 받는 상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잘해야 은행, 보통은 부모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세뱃돈 받는 시기의 커트라인은 최소한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며 최대로 가면 취직하기 전까지로 보인다. 특이 케이스로는 원래 친척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 안 주는 경우가 존재한다. 받는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세뱃돈을 현찰이 아닌 문화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이보다도 더 안 좋은 경우는 환전이 불가능한 외국 돈으로 받는 경우가 되겠다. 문화상품권은 그나마 소비가 지극히 제한되긴 하지만 쓸 수도 있다. 외화는 그냥 바로 쓸 수도 없고 하물며 환전 불가능한 것이면 아예 기념품에 불과하게 된다. 6. 주는 입장. 나이가 올라갈수록 돈의 액수는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부터는 줄 걱정을 해야 된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고향에 안 내려가는 청년들도 많다. 물론 요즘의 청년들은 취직도 힘들고 가봐야 청문회가 되기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 안 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촌 중 어린이 비율이 많아지면 심히 부담이 가중된다. 세뱃돈을 주는 입장의 기준은 소득이 있는가, 결혼을 했는가, 부모인가 등의 기준이 있다. 만약에 아이가 생겼다? 지갑을 열 수밖에 없다. 반면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노총각이나 노처녀들은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안 그래도 결혼 문제로 모든 친척들에게 한마디 듣는 데다가 조카들이나 친척들 세뱃돈까지 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부모들의 경우 아이들과 달리 세뱃돈도 결국 땅 파서 나오는 공돈이 아닌 남이나 자신이 벌어서 주는 돈이라는 걸 알기에 예의상 다른 친척 아이들에겐 주면서도 자기 집 아이에겐 예의가 아니다. 나중에 다 빚이다. 이러면서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7. 엄마에게 맡겨라. 어릴 때 세뱃돈을 타면 엄마가 넌 아직 어려서 이렇게 큰 돈은 필요 없어. 엄마가 잠시 맡았다가 또는 저금했다가 필요하면 그때 줄게. 이러면서 세뱃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어느 정도 커서 제대로 된 용돈을 받기 시작하는 데 반해 아직 돈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의 말을 거스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순수한 초등학생들은 엄마가 돈을 맡아준다 하면 약간 반항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의심 없이 돈을 맡긴다. 8. 진실. 목돈이 괜히 목돈이 아닌 만큼 한번 몰수당하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적고 설사 돌려받는다 해도 원래 액수를 다 건지긴 힘들다. 목돈이 쌓일 걸 기대하면서 꾸준히 엄마한테 돈을 맡겨온 아이는 이쯤 모았으면 조금 써도 되겠지? 이러고 그 돈을 찾으려 할 때 이제껏 없던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분명 상당한 액수의 돈이 모였을 텐데 엄마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엄마라도 자식 돈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따지려고 하면 널 키우고 입히고 재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면서 그 돈 낼 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이러면 자식은 할 말이 없어진다. 울고불고 떼써봤자 회초리만 날아오므로 애초에 자기가 가질 돈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억울하겠지만 나중에 다 본인의 대학 등록금 같은 걸로 몇 배로 돌아온다. 그게 아니더라도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건 확실하다. 어떤 아이는 세뱃돈을 뺏기진 않았지만 세뱃돈 받았으니까 용돈 안 줘도 되지 이러면서 용돈이 대신 없어졌다고 하더라. 9. 이유. 첫 번째, 부모가 돈을 가져가고 안 돌려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출이 큰 명절에
세뱃돈까지 뜯기는 형국이라 어쩔 수 없어 자녀들 세뱃돈으로 남의 자식 세뱃돈 준 걸 메꾸는 것이다. 잘 살펴보면 백부가 준 세뱃돈을 어머니가 뺏어서 다른 사촌에게 주고 그 사촌은 고모나 이모에게 뺏기고 그 돈이 나에게 돌아오고 다시 그 돈을 어머니께서 가져가서 다른 친척 아이 주는 등 돈이 돌고 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아이들이 돈을 허무하게 쓸까봐 실제로 경제관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아이들은 뒷일을 생각 안 하고 그 많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한다. 아이들이 나쁜 사람들한테 돈을 뺏길까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세 번째, 아이들의 미래에 쓸 돈을 모으기 위해 부모가 자식의 돈을 맡아두고 안 돌려주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다. 물론 이도 굳이 세뱃돈 같은 걸 뺏지 않고 별도로 모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여러모로 사정이 허락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세뱃돈 등 결코 적지 않은 돈이 아이에게 생길 때마다 이를 자신들이 직접 관리해 아이를 위한 미래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다. 커서 막대한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등을 부모님에게 지원받은 자식은 부모님이 왜 어릴 때 자기 돈을 가져가고 안 돌려줬는지 이해하게 된다. 10. 부모의 자세. 그 큰 돈을 애가 가져서 뭐 하겠냐는 생각에 세뱃돈을 가져가는데 교육상 매우 잘못된 방법이다. 나이가 좀 들면 웃으며 넘어갈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셈이 되고 어릴 때 부모님이 돈을 빼앗아갔다는 부정적인 기억이 계속 남게 되므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해와 균열만이 남을 뿐이다. 부모가 자식의 세뱃돈을 가져갈 거면 아이로 하여금 엄마한테 세뱃돈을 주니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테면 집에서 채소 반찬을 먹던 아이에게 고기 반찬을 차려준다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이런 방법이 조삼모사일전정 아이의 돈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낫다. 세뱃돈은 아이들이 평소에 만지기 힘든 목돈이 들어오는 기회다. 이때 어린아이들이라면 학용품 등의 가격을 비교해주면서 돈의 가치를 학습하게 해줄 수 있고 경제제도를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아이에게 원망들을 일을 만들기보다는 자녀가 직접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목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저도 어릴 때 세뱃돈을 받을 때는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세뱃돈을 주는 입장이 되고 나면 약간의 부담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세뱃돈이라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세뱃돈은 풍성하게 주세요.